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간단한 이리데카 가져오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을 오늘 이번에 3회째 하고 있는데 엑스코스를 갖고 이리데카 내역을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구나,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이제 방송을 보시다가 힘드신가 봐요, 이게 따라하기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한 게 이거 2시간 동안 계속 엑스코스를 갖고 이리데카 관련돼서 계속 단가 얘기하고 품셈 얘기하고 막 프로그램 기능 얘기하다 보니까 머리가 쥐가 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 대표님하고 이거 방송하는 건 좋은데 이거 2시간 동안 직장에서 듣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향후에 이제 이 방송 컨텐츠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게 좋을까요? 너무 지루해요. 지루하고 힘들어요.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참 이게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은데 네. 이제 뭐 수많은 이제 자재를 공부해 가는 거거든요. 자재와 공법, 이해될까, 대가 기준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공부해 가는 게 이제 진짜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견적은 결국 시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예산 수립부터 그다음에 유지 보수까지죠. 여기까지 방대하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품목을 하나씩 공부해 가는 게 하루에 하나씩 배워 간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1년이면 365개의 품목을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 아마 전문가 될 거예요. 아마 1, 2년이면. 그럼 그 분야에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한다 해도 그 분야에 오래 근무하신 분을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그분이 전문가잖아요. 만약에 적용이다 그러면 적용이라는 분야가 넓잖아요. 그 분야에서도 각각 또 자기 파트가 있어요. 그 분야에서 각각 이 일렉 같은 거 만드신 분들 보면요. 정말 꼼꼼하게 만드신 분들 많거든요. 우리는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끝이 없는 게 이제 이득가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건설 분야에 요즘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 스마트 건설. 예. 올해는 화두가 스마트 건설 같아요. 몇 년 전에는 BIM을 이용한 예. 뭐 정보화 뭐 이런 걸 갔는데 올해는 스마트 건설이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쪽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이제 해드릴 것 같고 BIM이 아직 죽지는 않았거든요, 그죠? 네, 좀 시들하긴 했지만 다시 BIM도 이제 스마트 건설 쪽하고 맞물려서 같이 이제 활성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BIM에 대해서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쉽게 또 재미있게 또 설명을 또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엑스코스트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개발자가 또 나와서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언제쯤 나오나요, 개발자는? 다음 주쯤 다음 주쯤에? 지금 개발자가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초빙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쑥스러워해가지고 일단 일주일간의 또 마음의 준비 시간을 갖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필히 모시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무 쑥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각 분야별 뭐 조경 아까 말씀하신 조경이나 또 토목, 뭐 공법별 이런 쪽에도 전문가들을 한번 초빙을 해서 한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 뭐 이런 쪽으로 하면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엑스코스트를 배우는 건 좋은데 힘들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뭐랄까요? 스마트 건설이도 뭐 BIM이 이렇게 나오면 뭐 이런 게 없어질 줄 알았죠.
이런 또뭐 과거에 또 실적 단가라고 나왔었잖아요. 실적 단가가 나오면 이대가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 없어진 게 아니라 사실 뭐더 뭐랄까요, 더 많아졌어요. 폰셈이. 그래서 각 협회들마다 이제 뭐랄까요, 협회가 왜 폰셈을 만들겠어요? 뭐 자신의 어떤 대가 기준을, 정당한 대가 기준을 받으려고 그렇게 만들겠죠. 그래서 대가 기준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이대가도 가면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리고 표준 시장 단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실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부모 개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또 이게 혼용해서 쓰죠. 이대가하고 혼용해서 쓰다 보면 뭐랄까요,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어떤 낙찰률을 거기에 또 적용을 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BIM도 이제 뭐 BIM도 하시니까 저보다 뭐 경험이 많으실 것 같아요. BIM 쪽이 사실 뭐 시작한 지는 사실 오래됐거든요.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착을 못한 이유가 이제 정부에서 표준이 없다 보니까 그랬잖아요. 각자 이제 뭐 개발 회사마다 아니면 뭐 BIM 설계하는 회사마다 자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BIM 처음에 이제 그 기대를 가지고 처음에 고생하신 분들은 정말 힘들게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BIM이 이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주관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실무에서 이제 우리가 건설 계약이라든가 입찰을 할 때 V라고 그러죠. V. 그러니까 이 발주 기간이라든가 뭐랄까요, 입찰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죠? V가 우리가 밸류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금액을 원가 절감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같은 돈에 더 가치 있는 뭐랄까요, 어떤 제품을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품질을 얻기 위해서 이제 V 업무를 하게 되겠죠. 그럼 V라는 건 다양한 대가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공법도 알아야 되고 또 아이디어도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어떻게 이 엑스포스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도 앞으로 교육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범 감정도 하신 분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 보통 우리 감정인이라고 그러면 건축사나 시공기술사 분들이 보통 많이 해요. 그다음에 특수감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제 보통 그 공사 원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원가 계산, 이게 감정 업무에서도 이 원가 계산을 폰셈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우리 뭐 물가 정보나 뭐 이렇게 수많은 책자들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폰셈 책이 있어요. 거기도 1위대가가 나오죠. 1위대가 책이 나오지만 어떤 회사가 만들어진 그런 1위대가를 이용하다 보니까 가격 비교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어떤 감정에 따라서 비싸게 금액이 산정되기도 하고요. 금액이 또 너무 낮게 산정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감정서를 검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액을 다시 또 뭐랄까요,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1대가를 또 새로 또 이런 방법도 있다. 특히 이제 뭐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법도 많고요. 그래서 공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1대가를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내역에 관련된 항목들이 네. 계약, 네. 그죠? 계약에 있어서 필수 항목인 것 같고, 네. 각종 클레임, 예. 계약에서부터 시작해서 클레임까지, 예.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또 법원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또 나오게 되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이런 뭐 인재 등 예. 이제 손해 사정에 그렇죠. 관련된 그런 네. 항목들도 다 연결이 되는 거고, 예. 위 대표님이 이런 쪽에 전문가시잖아요.
전문이란 말안 씁니다. 아, 전문이라는 건 안 써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 분야에 전문이신 걸로 아는데 건설 계약이나 건설 클레임, 예. 법원 감정, 뭐 손해사정 이런 쪽에 대해서 설명을 주 이제 차후에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이제 이런 컨텐츠를 해서 이제 좀 더 부연 설명하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해주시면 예. 뭐 시청하시는 청취자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네. 이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예. 소통하는 시간 갖고 그러면은 저희 이제 엑스코스 TV 방송이 네.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예. 이게 1위 대가 내용만 갖고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예. 꼭 그것만 고집할 건 아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스마트 건설이나 BIM이라든지 네. 계약이나 법원 감정이나 네. 손해사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예. 다뤄서 하면 더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공부를 시작을 해볼 거야. 아, 공부 시작하려면 또 머리가 아픈데. 예. 이제 어려운 분야 들어가니까 막 네. 목소리가 다운됐어요.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게 또 공부 모드로 딱 들어가면 이게 또 이제 해야죠 이제 예. 열심히 자 예. 집중해서 예. 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예. 1부에서 이제 했던 거 이어서 또 1대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이 좀 작기 때문에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대가를 만드는 방법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거를 복사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복사할 때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요. 품목을 복사를 하게 되죠. 품목 복사. 그래서 복사를 누르면 바로 다음 코드가 만들어져요. 보시면 다음 코드가 만들어졌죠. 이걸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오시면 신규 이때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요. 품목 추가를 누르시고 컨트롤 누르고 엔터예요. 컨트롤 누르고 엔터인데 메뉴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컨트롤 누르고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미분류 코드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건축물 현장 정리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바로 신규로 만들어내는 방법이죠. 그리고 나서 보통 인부가 매딩이다 그러면 보통 인부를 가져와서 건축 목공이겠죠. 건축 목공을 드래그해서 바로 이 대가를 만드는 거죠. 수량은 0.12입니다. 0.12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두 가지 방법이죠. 복사해서 가져오는 방법, 신규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1위 대가의 자원 화면에서도 신규 코드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 부분은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품목 추가가 있어요. 누르시고 빈칸이 생기죠. 빈칸이 생기면 이 상태에서 엔터를 한번 누르고요. 엔터를 한번 더 누르세요. 그러면 코드가 또 생겨나요. 그렇죠. 그래서 F9번 누르고 엔터를 2번 누르시면 이렇게 신규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건축물 현장 정리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노임이 들어간다 그러면 노임에 들어가셔서 바로 노임을 가져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수량을 0.121 이렇게 바로 이 대가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대가를 만드는 지금 하나, 둘, 세 가지 방법이죠. 이 세 가지 방법까지는 했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이 대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번엔 좀 더 이제 폼셈 0점 아까 제가 1, 2인이 어떻게 들어갔는가도 설명을 이제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폼셈 책을 이제 아예 처음 보신 분들 위해서 이제 폼셈 책을 직접 보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기초적인 것부터 한 거니까요. 자, 그럼 폼셈 책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벽체 합판 설치라는 폼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벽체 합판이라는 이 품목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용어의 정의가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본품은 벽체틀 바탕에 목재 합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뒤에 하지틀을 대준다는 뜻이거든요. 벽체 틀이라는 건 뒤에 하지틀을 대주고 그 하지틀 위에다가 목재 합판을 붙이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본품은 합판 절단 및 설치 작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공구 설료 및 경장비, 그러니까 뭐 여기 컴프레셔, 에어 컴프레셔나 절단기, 합판 절단을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이때는 인력품의 2%를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폼셈챔에 이렇게 정의를 내려준 거죠. 그래서 물론 이 0.062이라는 건 정부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폼셈에 대한 거는 이제 폼셈에 관련된 거는 이제 책을 가장 참조로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걸 회사 자체 내역으로 쓴다 그러면은 이제 자체에서 조사하는 거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수량이 어떻게 나왔냐라는 근거는 뭐냐면 어떤 샘플 현장이 있겠죠.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현장에서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있겠죠. 한 팀이 한 팀이 뭐냐면 건축 목공과 보통 인부가 한 팀이죠. 그죠? 목수가 어떤 기공이 한 명 있고 조공이 한 명 있다는 거죠. 그렇죠. 두 사람이 한 팀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죠.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계산해서 일정 양을 기준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소규모 공사는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 양의 어떤 생산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100억대 이상 큰 규모를 보통 보는데 거기서 이제 생산량을 가지고 이제 나누면 결국 0.2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지금 이건 뭐 이 공사가 어떤 기준을 했냐면 보통 바탕 붙이기 같은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바탕 붙이는 게 뭐예요? 우리 벽지에다가 뭐 마감재를 붙이기 위해서 바탕재를 붙일 때는 합판을 크게 이렇게 붙여서 하잖아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품으로 하시면 적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건 별도로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쪼가리로 계산할 때는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수장 붙임이라고 있어요. 이 수장 붙임은 이건 보통 바탕 붙임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수장 붙임이니까 기존의 합판 바탕 위에다가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벽체에다가 합판을 2장 붙인단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는 바탕으로 붙이고, 그죠? 하나는 바탕 합판 위에다가 붙이는 거죠. 두 가지가 돼 있는 거죠. 이건 목재틀 바탕이죠. 목재틀 바탕 위에다가 합판을 붙이는 것이고요. 여기는 바탕 합판 위에다가 수장 합판을 붙이는 이런 두 가지 폼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폼을 붙일 때는 밑에 있는 폼에는 이제 접착제가 들어가죠. 그죠? 여기는 접착제가 없잖아요. 못으로 붙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데카에서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넣어볼게요. 요 내용들이 지금 이리데카 저희가 쓰는 엑스코스트 자원 데이터 네. 품목의 이리데카에 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알아야지만 그 내용을 이해할 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 4-2-3이라는 건 우리가 폼셈 목록의 번호예요. 페이지 번호잖아요. 인덱스 번호를 우리는 메모를 해주면 찾기 쉽겠죠. 그죠? 이게 건축 폼셈이면 건축 폼셈에 4-2-4번에 있다는 거겠죠.
이 인덱스 번호를 이용하셔가지고 이 프로그램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드데카에서요. 이제 제가 속도를 위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요. 검색이 있습니다. 이제 컨트롤 F가 단축키니까 컨트롤 F키를 이용하시면 편하겠죠. 목공사를 일단 검색해 볼게요. 자, 큰 단어가 생각 안 나시면 큰 W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목공사를 검색하시면 자, 목공사가 분류가 나오죠. 그렇죠? 그 분류 검색과 밑에 품목 검색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목공사는 수장 목공사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장 목공사에 들어가시면 자, 이 창을 닫아볼게요. 이제 자, 수장 목공사에 가시면 벽체 합함 설치라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왜 이름이 다르냐면 이게 재료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가시면 MDF와 벽 합판 붙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합판 붙임으로 가보면 벽 합판 붙임 이게 합판에 재료까지 포함시켜 놓은 거죠. 합판에 재료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합판 재료를 포함해서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MDF는 이제 MDF 재료가 있겠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뭐 코어판도 만들 수 있겠죠. 코어판을 붙일 때도 이 품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자 기본 위에 맨 첫 번째 있는 줄이 기본품이에요. 기본품이 품셈 책과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야 되겠죠. 자, 가시면 밑에 보면 합판 붙임의 기본품이 있는데 단위는 제곱미터죠. 그리고 오른쪽에 가시면 품셈 페이지가 나오죠. 자, 품셈 목록이 4-2-3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품셈 책에 나와 있던 그 번호네요. 네. 그래서 품셈 책에 자, 메디노 나왔는 거 확인해 보겠죠?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책을 가볼게요. 자, 벽체 합판 붙임인데 건축 목공이 0.062인이죠. 그리고 보통 일부가 0.006인이죠. 그럼 다시 프로그램에 가서 볼까요? 0.06인 그리고 0.006인이죠. 맞죠? 그리고 공구 선료는 밑에 나와 있죠. 그러면 자, 공구 선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공구 선료는 여기 들어가시면 자, 밑에 보시면 값이 수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구 선료만 좀 이해를 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공구 선료는 아까 뭐라 했죠? 인력품의 2%를 계산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책을 볼까요? 네, 책을 한번 보고. 예. 그래서 자, 보시면 공구 선료 및 경장비의 기계 경비는 인력품의 2%를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여기 가서 똑같이 하면 되겠죠. 자, 제가 이걸 지워버리고 새로 만들게요. 그게 낫겠죠? 자, 일단 이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이 글씨, 점으로 시작했죠? 점 EQ는, EQ가 뭐냐면, 경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경비.
EQ는 LA는 노임이에요. 라버 노임이고요. 노임에 10번, 0번, 20번 이렇게 적혀 있는 건 뭐냐면요. 10번부터 20번까지라는 뜻이에요. 시그마하고 같죠. 시그마하고 같은데 이 10번이 뭘 의미냐면 이 순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번. 10번, 20번, 30번 이렇게 있죠. 그러면 10번부터 20번까지 합산한 결과에다가 2%를 2를 곱했죠. 0.00이니까 0.0이니까 2%를 기계 경비가 우리가 재료비예요, 경비예요. 경비 아닌가요? 예전에는 재료비도 논제도 있었죠. 지금 보통 건축에서는 경비로 처리를 많이 하고요. 설비 쪽은 아직도 그 재료비로 준다고 있더라고요. 근데 경비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경비다 그러면 2kg 들어오고요. 만약에 재료비다 그러면 이거를 MA로 바꿔주면 돼요. MA로 이렇게 누르시고 자, 화면이 작으니까 그리고 그러고 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요. 재계산이 있어요. 재계산. 현재 내역을 재계산하는 거죠. 재계산 한번 눌러주면요. 자, 보시면 공구설료가 재료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아까 바꿨죠. 네. 예, EQ를 예, MA로 바꿨죠. 예. 그럼 다시 이거를 EQ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EQ로 다시 바꾸면 경비로 가나요? 예, EQ로 바뀌었어요. EQ로 바뀌고 엔터 치고요. 재계산. 예, 재계산은 F7번이니까요. 단축키를 이용해 볼게요. F7번 누르면 여기 가시면 경비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네. 자, 여기서 이 숫자도 어려운데 네. 이 알파벳까지 들어있어요. 보니까 네, 거기서 함수로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머리가 아파요. 네, 이게 이제 토목 쪽에서 이제 내역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쉬울 게 다가올 거예요. 네, 거의 밥 먹듯이 하시는 일들이 이거거든요. 보니까. 네. 근데 토목이 아닌 건축이나 기계 전기 조경 이쪽은 네. 이런 암호를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에서 뭔가를 자동으로 해줘야지 우리는 이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냥 엑셀처럼 한다고 생각하고 네. 만들어 볼게요. 네. 지워버릴게요. 공구설료를. 이거 머리 아픈 건 안 하고. 네.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요. 네, 삭제. 삭제. 삭제가 F4 딜리트 아닌가요? 여기도요. 단축키를 하도 오래 써가지고. 자, 우리 선택 더블 클릭하면 선택이 되겠죠. 그죠? 속에 선택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요. 적용률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누르시고요. 자, 화면이 작네요. 자, 이 표를 보시면요. 노무비의 아까 2%라고 있죠. 노무비의 2%. 네, 노무비의 2%. 자, 이 두 개 선택을 합산하는 결과는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아까 건축 목공과 보통이 뭐죠? 그 두 개의 금액을 합산했더니 13,439원이에요. 지금 이 상태가. 그럼 여기다가 2%를 계산하면 우리 공구설료라고 있죠. 공구설료인데 이 공구설료를 경비로 두겠다 이거죠. 경비로. 공구설료를 경비 처리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면요.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공구설료가 만들어졌어요. 자, 제대로 들어갔나 볼까요? 자, 밑에 똑같이 만들어졌죠. 경비가 들어가 있죠. 자, 공구설료가 들어가 있어요. 자, 제가 이거를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단축키를 많이 이용하니까 빠른 동작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숙련된 기술자의 어떤 뭐랄까요? 단축키 방법입니다.
자, 스페이스바로 저는 이제 보통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컨트롤 단축키가 적용률의 J예요. 적용률의 J를 누르고 노무비의 2%를 경비로 처리한다. 바로 만들어 버리죠. 자, 이렇게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아주 이제 편리하게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지워버리고 다시 해볼까요? 자, 스페이스바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축키는 컨트롤 J예요. 컨트롤 J, 적용률의 J. 아니면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적용률 개선 이렇게 누르시면 노무비의 2%를 경비로 처리한다. 이건 공구선료, 명칭은 공구선료라고 부른다. 만약에 공구선료가 아니고 다른 명칭이다 그러면 뭐 기구선료, 이 기구선료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리고 새로운 명칭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면 되겠죠. 직접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공구선료로 누르시면 바로 공구선료가 만들어지죠. 자, 이런 방법으로 적용률은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두 번째 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1위 대가를 보시면요. 자,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건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자, 이제 재료비를 포함시킨 거죠. 재료비를 포함시킨 거예요. 보시면 보통 합판이 들어가 있어요. 합판 이거 재료비예요. 이 밑에 걸 보시면 이건 1대가예요. 그러니까 자재와 1대가를 두 개 병합해서 만들었죠. 복합적으로 섞여서 만든 거죠. 그러면 이 1대가에 대한 상세를 안 보여줘도 되잖아요. 만약 이걸 상세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하이 1대가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볼까요? 이거 눌러보시면 자, 아까 우리 했던 거 나오죠. 0.06 그 다음에 0.006 나오죠. 다시 상위로 가볼까요? 자, 이렇게 상위 하위로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합판 보침을 자, 이렇게 합판 보침을 1대가를 같이 병합을 해서 두 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재료와 설치비를 하나로 묶어놨어요. 그럼 다음에 재료를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분리해서 계산하셔도 되고 뭐 따로 뭐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1.03이 들어가죠. 1.03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할증이 포함되어 있어요. 재료 할증에 대한 거는 어디 나와요? 홈쌤책의 앞페이지 나오죠. 그래서 뭐 합판 같은 경우는 바탕재로 쓸 때는 3%, 그 다음에 수장재로 쓸 때는 5%, 이렇게 5%가 가산이 되죠. 타일 같은 경우도 뭐 3%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뭐 또 질문 사항이 있으면 또 이어서 할까요? 지금 이제 네. 시청자 이제 맞조라는 이제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1위 대가 만들 때 노임 적용을 노임 코드를 복사해서 넣었는데 안 됐다. 이런 질문이시거든요. 노임 코드를 복사해서 넣었는데 안 됐다. 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방금 여기 보면은 코드를 복사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일단은 드래그해서 일단 넥으로 옮겨 볼게요. 드래그해서 넥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내역서에 지금 보면은 뭐가 있어요? 건축 목공이 있죠. 건축 목공. 그 다음에 제가 건축 목공을 만약에 다른 인력으로 바꿔버린다 그러면요. 그래서 전혀 맞지는 않지만 타일공의 코드를 바꿔버릴게요. 자, 확대. 자,
이 코드를 제가 복사했어요. 코드를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요. 자, 수정 모드는 엔터를 누르면 수정 모드가 돼요. 엔터를 누르면 수정 모드. 코드를 복사했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건축 목공을 제가 타일공으로 바꿔버릴게요. 그러면 F2를 누르고 F2가 수정 모드죠. 그리고 컨트롤 V를 넣으면 붙여넣기를 한 거죠. 자, 타일공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요. 추가에다 이 코드 입력란에다가 컨트롤 V로 이렇게 입력을 넣고요. 엔터를 치면요. 자, 타일공이 추가가 되죠. 코드란에다 직접 컨트롤 V를 집어넣어도 품목이 추가가 돼요. 드래그 하셔도 되고 이렇게 추가하셔도 되고 치환할 때 쓸 수 있죠. 만약에 아까 다시 건축 목공을 다시 바꾸고 싶다 그러면요. 건축 목공으로 이 코드를 복사해서요. 그 다음에 원래 타일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일공으로 가서 컨트롤 V로 덮었으면 다시 건축 목공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 타일공은 여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삭제. 자, 이렇게 해서 코드를 복사해서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 모르겠네. 여기서 만약에 다 이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예. 댓글에 다시 한번 그 이제 예. 입력을 해주시면 예. 그 보완 이제 부연 설명을 다시 예.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코드를 붙여넣는 방법은 여기 내역서에서 똑같이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코드를 다른 코드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게 수정 모드가 됐잖아요. 컨트롤 V를 집어넣으시면 그리고 와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 버리죠. 다른 품목으로 치환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엔터를 누르고 건축 목공으로 바뀌어 버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코드만 복사해서 만약에 이 철근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철근이라는 자재가 1대가가 바뀔 수 있죠. 컨트롤 V를 집어넣고 엔터를 한번 누르고 한 번 더 누르면 자, 바뀌어버렸죠. 코드에를 덮어 써버리면 돼요. 코드를 덮어 쓰게 되면은 다른 품목으로 치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역서에서 코드를 바꿔주시는 걸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자원에서 추가로 넣는 것도 좀 보여달라고 하셨거든요. 자원에서 추가요? 네. 품목을요? 품목을 자원에서 추가로 넣을 때 내역서 지금 추가 보여주시는 거 말고 자원에 추가요? 아까 1대가에서 바꾸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1대가요? 모르겠다.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무튼 뭐 여기서도 자원을 추가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복사해서 하는 방법. 그때 가서 자재로 가볼게요. 자, 철근 밀수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복사. 복사. 그리고 복사를 누르시면 하나가 더 만들어지죠. 만약에 60 있다든가 60이 없겠지만 이렇게 60을 하나 추가할 수 있겠죠.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방향키를 아래로 내리거나 F9번을 누르고 엔터를 2번 치시면 코드가 생겨나요. 이렇게 새로 신규 코드가. 그럼 새로운 품목이 추가됐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겠죠. 신규 품목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품목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가져가게 되죠.
이게 신규 추가예요. 신규 이대가도 같은 방법이죠. 만약에 자재를 추가하는 거 말고 이대가를 새로 추가한다 그러면 유사한 이대가를 복사해서 쓰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그죠? 유사한 이대가를 갖다가 수정해서 쓰는 게 편하겠죠. 만약에 제가 여기 지금 9mm가 있어요.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면 자, 합판이 9mm, 15mm 있는데 18mm도 있잖아요. 18mm 철근이 아니 합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품목 복사 그리고 나서 18mm로 만들겠다. 18mm짜리를 만들어요. 자, 그리고 18mm를 그대로 내역으로 당겨요. 근데 지금은 이 대가는 15mm예요. 그렇죠? 15mm를 복사했기 때문에요. 그러고 나서 품목을 넣고 여기서 F5번 키를 누르면 10 찾아가거든요. 자, 찾아갔어요. 밑에 하이에다 놓고 F5를 눌렀어요. 그럼 여기 18mm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18mm 여기 있죠. 제곱미터당으로. 그러면 이 코드를 복사를 해요. 컨트롤 C로. 그러고 와서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15mm가 18mm로 바뀐 거예요. 15mm가 18mm 바뀌면서 이제 18mm짜리 이대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대까지 가볼까요? 자 18mm짜리 이대가를 보면요. 18mm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1.03 가격만 안 바뀌었는데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새로 고치만 하시면 돼요. 재계산만. 현대액을 재계산해 주시면 11,971원이 들어가고요. 설치 노임은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다음부터 18mm짜리는 마음대로 당겨서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기존에 있는 이대가를 복사해서 쓰는 방법을 좀 익숙해지시면 아주 편합니다. 신규로 만들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서 쓰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품셈에서 이제 아까 0.06인, 예. 0.006인 뭐 예. 이런 게 있었는데 예. 모든 품목을 다 이게 이해를 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러면 그것들이 이 지금 자원 데이터 안에 네. 다 녹아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그거를 활용해서 쓰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응용이 가장 어렵죠. 결국 디테일을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현장에서 업무를 볼 때 디테일을 잘 끊는 사람들이 기술자잖아요. 그래서 샵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건 다 부품이에요. 품셈에 나와 있는 건 다 부품이고요. 이걸 가지고 뭘 만들겠냐면 우리가 책상도 만들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커튼박스, 목재로 커튼박스 만들 수 있죠. 목재 커튼박스 뭐 이런 것들도 만들 때 결국은 다 합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합판과 목고조 툴. 그래서 목고조 툴 위에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커튼박스 1m당 얼마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라고 물어보면 결국 이 각각의 품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들어가시면 이제 커튼박스도 보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커튼박스를 가볼까요? 하시면 자 커튼박스가 종류별로 나오잖아요. 커튼박스 합판 그러니까 단면도를 보시면 150에 150짜리죠. 150에 150짜리 그리고 페인트가 칠해진 것 안 칠해진 것 그래서 이런 입대가가 어떻게 나왔냐라고 물어보면 결국은 응용이죠. 그렇죠? 근거가 있는 어떤 품목들로 조합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노하우가 조금씩 있다 보니까 똑같은 이대가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것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물론 여기에도 보시면 일반 못 50mm 돼 있지만 사실 요즘에 일반 못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이거 정확하게 하겠다고 타카 핀으로 하신 분도 있고요. 나사 못을 넣으신 분도 있어요. 지금 요즘에 일반 못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교체해서 쓰신 분도 있는데 네. 그래서 교체해서 쓴다고 해서 그래서 이걸 뭐 타카핀으로 바꾼다고 해서 공사 금액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근데
근데 그런 거 예. 갖고 이제 꼬투리를 잡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좀 이게. 피곤하신 분도 예. 있죠. 공사비하고는 이게 상관이 없을 텐데. 예,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일위대가 항목이 없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품셈이 없거나 하여튼 없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뭐 세 가지가 있죠. 그 조합해서 만들거나 조합해서 만든 거는 유사한 품을 이용해서 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밥줄인데 다 하여튼 알려드려요. 그런 방법이 있고. 아무튼 1위 대가를 만들 때는 응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업체에서 제공하는 1위 대가가 또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업체 1위 대가가 뭐 이게 뭐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담당관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업체가 어떤 뭐랄까요, 표준이라고 이렇게 내놓은 가격이 업체가 이제 자기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많이 사용해라. 그러면 그 제품이 이제 뭐랄까요, 설계해서 선정이 될 수 있게 하려고 많이 공개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이제 비교 현적을 받아야겠죠. A, B, C 비교 현적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이제 응용 일대가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해봤고요.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엑스코스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 일위대가나 이런 거를 이제 아셔야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가셔야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품셈을 공부해서 뭔가 내역서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제가 해보니까 좋은 거는 이 엑스코스트에 있는 자원, 예,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예. 일위대가를 갖고 활용하는, 그죠? 그런 거로 활용하면 되게 쉬울 것 같고,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다른 내역 프로그램 사면 그런 네. 거 다 알려주는데 여기는 안 알려주냐? 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프로그램을 사면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는 거지 일위대가를 어떻게 구성하고 내역을 작성하는 걸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오토캐드 사면 설계 알려줘요? 그런 비유네요. 같은 프로그램 활용법만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방송을 통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려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품셈도 알려드릴 수가 있는 거고, 네.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일위대가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네. 그리고 또 그 가구라든지 예. 어떤 그 잡철물, 네. 뭐 캐노피 잡철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만드는 방법을 이 교육을 강좌를 통해서 네. 엑스코스 TV를 통해서 이제 알려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면은 협회에서 제공한 일대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전문건설협회 같은 것도 공개돼 있고요. 대한건설협회 것만 없죠. 아무튼 뭐 전문건설협회, 문화재, 그다음에 뭐 뭐랄까요, 뭐 실내건축도 협회도 좀 있죠. 근데 이제 중복되는 것들은 이제 건축 중심으로 봤어요. 같은 합판 붙임도 뭐 인테리어는 뭐가 다르네 뭐 이렇게 있는데요. 뭐 지금 저희가 모든 것들을 이제 집대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다 이제 이 엑스코스트 TV를 시청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노하우를 네, 알려드릴 수 네.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네네. 이 방송을 하기 전에는 이걸 오프라인에서 이제 한 달에 2번씩 네. 했었잖아요. 네. 그거하고 지금 이거 이제 TV 방송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오프라인 교육이 거리가 멀잖아요. 뭐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부산, 뭐 대구 다 오시는데 왔다 갔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하나 이제 한 타임에 이제 많이 오시다 보니까 뒤에서 보면 자리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화면도 잘 안 보이고 따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온라인 교육이 또 두고두고 녹화해서 볼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예. 재방송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 도움을 안 받느냐고 자꾸 그러는데 도움을 다 있어요. 있긴 있는데 계속 바뀌고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가 다르게 지금 계속 프로그램이 기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뉴얼 만들면 또 2주 지나면 또 지난 거에 돼버리고요. 그렇게 돼서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밴드에 보니까 엑스코스트 밴드에 보니까 이번 주 사용자 요구 사항 정리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쭉 봤는데 되게 많아요, 양이. 이거 다 업그레이드를 하신다는 내용인가요?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읽어보진 못했거든요. 네,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핵심인 거는 이제 네. 거기에 보면은 엑셀 보통 우리가 이데카 내역서를 출력할 때 뭐 제목도 가지각색이잖아요. 뭐 도금 내역서 제목을 앞에 넣어달라. 이게 내역서라는 게 제목만 붙이면 또 용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게 엑셀 변환할 때 제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런 궁금한 사항들은 이제 예. 이 밴드를 보면 밴드를 어떤 내용들이 업데이트 될 거라는 거를 이제 조금 이제 예. 감을 잡을 수 있겠네요. 네, 엑스코스 사용자 모임 밴드로 네. 보시면 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번 회는 지난번 2번 방송을 하고 이제 50분에 딱 끝나니까 채팅창 자체가 이제 끝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회부터는 채팅창은 열어둘 거예요. 그래서 방송 화면은 이제 종료를 할 건데 채팅창은 계속 활용을 할 수 있게 한 10분 정도 예. 이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한 12시까지는.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테니까 방송 50분 딱 끝나도 서로 이제 아시는 분들끼리 이제 채팅창으로 인사들도 하시고 다음 주를 또 기대하고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또 내용이 있을까요? 이제 또 좀 더 이데카를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네. 단가 산출도 있고요. 네. 공량 이제 전기 설비 쪽이 자꾸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전기 설비 쪽에서는 네, 공량 산출 근거서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공량 산출 근거서를 다시 이데카로 치환하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또 제안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건축뿐만 아니라 토목, 기계, 전기까지도 모두 다 이제 포함해서 이제 방송을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